음.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네, 인강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선생님이 출장을 가 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참아라.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선생님 아마 가기 전에 필기본은 여러분들 주고 갔을 거예요. 이제 유교랑 도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필기본은 주고 갔고 여러분들 필기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수업 설명만. 1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서양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제 철학을 뵀으면 이제 시대상을 좀 바꿔볼게요. 좀 더 과거. 심지어 소크라테스 더 이전이야. 더 이전이고 역사가 더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중국. 선생님 지난번에 이 세상사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죠. 자, 서양인들이 이제 주로 논리와 합리성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나 딜레마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도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동양 사회도 이제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사상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자기만의 약간 올바른 삶이나 이런 거다, 윤리적인 삶이나 이런 거다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사실 이 시기에 등장한 이 철학은 유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유교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나오지만 유교뿐만 아니라 도가 사상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었는데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사상이 깊어졌고 동양 철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유교는 뭐 지금도 현대 사회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죠. 근데 이 시기가 여러분들 평화로운 시기였냐? 아니다. 되게 혼란기였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이제 대만은 물론 이제 대만은 이제 중국이 자기네 중국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여러분도 중국 땅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후국으로 나눠져 있었고 얘네들끼리 서로 땅 따먹게 하면서 전쟁이 심했던 시기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도 그렇지만 어느 그 시대나 이 혼란기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당시 중국이 좀 심했어요. 특히 이기주의랑 무관심, 그 다음에 정말 반인륜적인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사실 중국 사회에서도 이 이기주의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해요. 남을 도우면 내가 손해 본다. 약간 이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례가 중국인데 중국 노인이 이제 쓰러졌는데 혹은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무관심 그냥 방치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줘요. 누가 지하철에 끼면은 시민들이 나서 도와주고 누군가 다치면 119 빨리 불러주고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자, 아래와 같은 현상이 확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남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죠. 이게 이기주의의 역설이죠,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해서 뭐 세상이 혼란해질 거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세상이 혼란해질 거다 이건 좀 너무 거창한 얘기고 내가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윤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 이런 게 지금 현대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심했어요. 반인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개탄을 하면서 사람이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등장한 첫 번째 사상이 바로 그 유명한 유교입니다. 특히 이 유교의 시초, 유교의 아버지가 바로 공자죠. 이 시기에 등장한 사실 공자는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게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인물, 중국의 자존심 이렇게 이제 중국 문화의 자존심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1970년대에 60년대에서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문화 대혁명이 뭐냐 말 그대로 중국 문화, 정신 문화나 이제 물질 문화 이런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공산주의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게 이제 공자였습니다. 공자가 낡은 유교 관습과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공자의 유교 사상 때문에 중국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도 되게 이제 많이 그때 당시에 되게 소위 말해서 이제 탄압을 받아요. 중국의 공자를 모신 그 뭐 사당 다 파괴되고, 심지어 이제 어떤 썰로는 이제 중국 그 공자의 무덤도 이 시기에 파헤쳐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선생님 역사적으로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 가짜 무덤으로 그냥 공자를 기리는 무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1960년대 70년대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문화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다 이제 휩쓸고 있죠. 세계화 때문에.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만 높아진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제 이 중국의 뭐 문화 콘텐츠 혹은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을 미국 못지않게 이제 퍼뜨려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자를, 아직 뭐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다시 공자를 파묘시켰던 공자를 다시 떡상시킵니다. 속된 말로. 공자 이콜 중국의 자존심. 그러면서 해외의 여러 대학들에다가 공자 학원이라는 걸 많이 설치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공자 학원이 이제 뭐 공자를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그 중국어 학습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HSK 같은 중국어, 영어로 치면은 뭐 토익이나 탭스 같은 이제 그런 어학 시험 이런 것도 권장하고, 중국 문화, 중국어를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선생님이 나왔던 대학에도 이제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나왔던 대학 안에도 공자 학원이 있었는데, 자, 이만큼 지금 현대 중국 사회에서 다시 공자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유교하면은 되게 나이든 사상, 뭐 할아버지들이나 좋아하는 사상, 뭐 되게 꼰대 사상, 뭐 남존 여비가 심한 사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옹호하는 입장은 배우지는 않을 거고, 어찌됐든 지금 중국을 여러분들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정신문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중국은 아직도 이게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 사상을 뭐 다시 옛날 조선 시대로 돌아가자 얘들아 이게 아니라, 현대의 중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1번 볼게요. 자, 공자는 그 당시 중국 사회가 엉망진창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이제 이유를 인이해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해법을 인이해지. 선생님 지금 이제 그 오피셜 필기는 선생님 보라색으로 했고, 파란색은 그냥 선생님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인이해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용어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입니다. 예. 한자 뭐 사전에 치면 어질 인자인데, 그냥 어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잘 표현이 안 돼요. 의미가 진정한 사람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전쟁이 심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아마 그 당시 이것도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그 시체의 고기, 인육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육도 먹었다라고 하고,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극상에서 죽이고, 혹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 버리고, 이런 식의 전쟁으로 엉망진창이니까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인간이면 좀 인간답게. 그 다음에 제발 사람 전쟁 나서 사람 죽이고 막 생매장 시키고 막 도둑질하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인간다움과 타인에 대한 사랑. 이게 핵심, 인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님, 알겠습니다. 짱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하니까, 공자가 되게 간단하게 너네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너네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효제는 말 그대로 가족에게 해야 될 실천 방법입니다. 효는 쉽죠. 효도하다 할 때 효자예요. 지금 한자를 보면 자녀가 늙은 부모를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효도. 그 다음에 제는 웃어른, 집안의 할아버지, 옛날에 이제 대가족이었으니까 집안의 할아버지, 집안의 할아버지나 뭐 언니, 오빠, 이런
나보다 이제 웃 어른에게 공경하는 거. 그래서 효도와 공경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효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그래서 너네 가족한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충서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린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예시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임금에게 충성할 때 그러니까 충성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충은 한자어로 봤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친구한테 여러분들 친구가 나를 막 막대하거나 나한테 막 대충 당하거나 나 너무 오늘 너무 우울해가지고 마라탕 시켰어 이렇게 막 고민 상담했는데 친구가 뭐 대충 그래 알았어 뭐 어쩌라고 뭐 어쩔 뭐 이러면 어쩔 TV 이러면 여러분들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선은요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해라. 타인이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 거는 타인에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거에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철학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효제는 이제 좀 쉬운 내용이고 충성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공부해 두시길 암기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 친구도 중요한데 요거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 나를 낳아주신 부모, 그다음 나의 혈육,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 인에 보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을 이제 잘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잘해라. 가족,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근데 인을 실천해서 점점점 넓혀나가라.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가족 동심원이에요. 가족부터 해서 내 친한 친구, 학급 친구, 다른 반 친구, 뭐 아예 모르는 옆집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을 넓혀 나가라.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내가 잘 모르는 옆집 할머니한테도 인을 실천하라 이건데 그 시작점이 뭐다?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에서 그렇게 가족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뭐 가족과 관련된 행사, 뭐 제사나 여러분들 있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이런 거를 서양 사상에는 없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이 철학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공자는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내가 짐승이 아닌 이상 가족과 옆집 할머니를 혹은 친구네 엄마, 우리 엄마랑 친구네 엄마를 똑같이 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나랑 더 가까운 이 동심원으로 봤을 때 나랑 더 가까운 우리 엄마 먼저 사랑하고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네 엄마 챙겨야지. 친구네 엄마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래서 사람 간의 차이가 당연히 우리 엄마와 친구 엄마 간에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랑. 이게 이제 인이다라고 이게 이제 인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는 차인데 같은 말로 이게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와 등급의 줄임말이에요. 차이와 등급의 줄임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와 등급을 둬서 우리 엄마 먼저 그 다음에 쭉쭉 넓혀 나가서 친구 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유교가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엄마 먼저 우리 아빠 먼저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이제 냉철한 친구나 혹은 조금 더 이제 약간 비판적인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공자의 유교 사상 이거는 가족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먼저, 우리 언니 먼저, 혹은 거꾸로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 먼저.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국회의원들의 뭐 갑질 논란이나 혹은 특혜 논란, 우리 아들 딸 좀 잘 좀 봐주세요. 취업 좀 시켜주세요. 뭐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가족 이기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자 입장은 이거를 그러면 옹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 이것도 가족 이기주의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공자 사상이 잘 되면 좋은데 부작용이 나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악용하면 가족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가들이 이걸 비판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유교의 기본 입장이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조선시대나 1950, 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대가족 문화에서도 이게 당연시 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예입니다. 예. 예는
예의범절, 예절할 때 예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절. 인사하기 이렇게 지금 보면 인사하기 뭐 반말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외적인 인사하기 눈으로 보이죠? 그렇죠? 내면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사회 규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어른한테는 반말을 하면 안 된다. 존댓말 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규범을 예절이라고 하고요. 공자는 인과 예는 상호 보완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화를 보시면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댓말 하고 그러겠죠. 반말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과 예의 관계를 봤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두 가지겠죠. 의는 그 의로움 할 때 그거예요. 의로움, 도덕적 의로움, 올바름, 의로움. 지는 올바른 지혜입니다. 이따가 이것도 이제 맹자할 때 설명했지만 지혜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의예지 알아두고 인과 예 강조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여기 했었죠. 자, 인과 예의 관계, 상호 보완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자, 이것이 실현된 사회를 사회가 아니라 이것을 극기봉래. 자, 한자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극기봉래 뜻은 요건데 얘를 실천해서 마음이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동양 철학이 여러분들 서양 철학에 비해서는 내용은 쉬운데 이제 그 하나의 장벽 한자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뜻은 이겁니다. 자신의 사욕을 그 나쁜 사리사욕할 때 사욕이에요. 사욕을 여기서 욕은 이제 욕망이에요. 욕하다 할 때 욕이 아니라 알겠죠? 이것을 이겨내고 예를 회복하다 이건데 이제 이걸 줄여서 한자어로 극기봉래라고 하는데 니네가 지금 가뜩이나 맨날 언론에서 여러분들 책을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자어도 잘 모르고 막 약간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사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사실 이게 뭐 그 여러분들의 이게 나는 그냥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세대니까 특히 한자어는 그리고 요즘은 주로 이제 그 교육에서 영어를 많이 강조하지 한자어는 그렇게 한자 어휘는 여러분들 잘 강조를 안 하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탓일까? 나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가 뭐 이제 변화해서 그런 게 아닐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제 책에 막 그 한글보다 막 이렇게 한자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대학 교재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 이러면은 대학 교재는 이제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이 쓴 이제 책에는 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한자를 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너네는 뭐 그런 세대보다 니네가 이제 우리 세대보다 아이고 뭐야 이거 잘하는 게 있겠지. 여러분들 뭐 PPT를 더 잘 만든 유튜브 UCC는 여러분들이 기깔나게 잘 찍을 거 아니야 나보다 그치? 선생님 잘 못 찍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세대마다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우리 과목에서는 한자 그래서 줄임말로 최대한 할게. 이건 이제 야매로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 자, 극기봉래 있으면 이건 조금 필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극은 극복의 줄임말. 극복해라. 기는 자기 할 때 줄임말 맞아요. 자기의 욕망. 복은 회복의 줄임말. 레는 왜 레지? 이거. 그래서 자신의 졸려 나 잘 거야. 아무 데서나 잘 거야. 나 배고파. 그냥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서 매점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해내고 학교의 예법. 수업 시간에는 좀만 참아라 얘들아. 이것을 회복해서 마음속에 인을 지키는 것이 이게 극기봉래다. 자, 이런 식으로 한자는 하나씩 격파해 나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도덕적인 인간들 좀 이렇게 하는 자기 마음속 내면의 인의의지를 잘 지키는 그런 착한 사람들. 자, 그다음에 핵심이 뭐였죠? 중국 사회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옛날 옛적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민주주의가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왕이 있는 게 통치자가 있는 게 당연했겠죠? 그래서 통치자 역할. 자, 첫 번째는 도덕적 사회를 유교적인 도덕 사회를 신하기 위해서는 정명정신. 정명. 바를 정자. 명, 네임, 이름.
무슨 이름이냐면 이게 이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예요. 요거 내가 사회적 역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이밍 명칭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답게 그거에 맞는 도덕적 덕을 갖추고 바르게 행동해라. 내가 교사라고 선생님이 교사라고 하는 네이밍을 갖추고 있으면 그 네이밍에 맞게 교사라는 역할에 맞는 게 행동해라. 이게 정명. 그래서 이거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교장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답게, 교사면 교사답게. 이렇게 하면 사회가 각자 덕을 갖고 바르게 행동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 두 번째, 통치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도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덕치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줄임말 도덕으로 정치를 해라. 도덕 정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도덕 정치를 강조합니다. 통치자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약간 내로남불 예를 들어 선생님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자기 수양이 필요한데 자기 수행은 하지 않고 맨날 애들한테 지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욕하지 마라 애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수업 맨날 지각하거나 학교에 출근할 때 지각하거나 막 선생님은 욕을 하거나 이거를 공자는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나라를 누군가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먼저 본인이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이게 또 유교 사회에 엄청 또 영향을 미치.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모범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약간 롤 모델로 삼거나 선생님이 막 학생들한테 이제 막 이거 야 저렇게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했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막 뒤에서 막 뭐라 하잖아. 그치? 아 저 선생님은 왜 저래? 저는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통치자가 먼저 도덕적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나 우리 통치자처럼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감동해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개념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교식 이상 사회는요, 여러분들 인륜의 도가 실현된 사회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 없이 공정한 재화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인륜의 도가 실현됐다. 도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고 인륜 인간이 따라야 될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게 도덕적 규범에 따라서 인간이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길도자를 써가지고 인간의 길 이게 실현된 사회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 사회다라고 되게 심플하죠? 우리 플라톤 할 때 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뭐 이데아 이런 거 이데아가 뭐야? 이데아 너무 막 되게 짜치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유교식 이상 사회 되게 심플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자의 내용입니다. 자, 도덕으로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왕들은 사실 권력자니까 다른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공자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격. 먼저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짐승과 같은 놈들이니까 짐승을 다룰 때 가장 최고가 뭐냐? 때려라. 혹은 무섭게 해라. 법과 형벌로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사형 처한다. 이거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짐승을 다루는 방식이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교가 여러분들 잘못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러면 짐승처럼 다루면 안 되니까 형벌을 무조건 내려서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고 이게 통치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지. 이니에지에 맞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형벌을 내린 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햄스터나 강아지 다루는 것처럼 걔네들랑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그 해바라기 씨나 강아지 간식으로 꼬시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도 통치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짐승을 다루는 방식이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간이라면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이익 추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애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뭔지 그래서 선생님이 심화 개념이라고 써놨는데 잘못 공부하면 유교는 이거를 전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랑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 딜레마 상황에서 이것과 이것이 충돌할 경우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지, 인간이면 이걸 선택하라는 거지, 이거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행동해가지고 범죄 안 저지르고 떳떳하게 행동해서 이거를 얻으면 이제 그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교의 기초로 쌓은 이제 공자 이제 끝났고요. 조금 이제 이어서 30분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끝낼 건데 1차 영상은 다시 한번 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공자 인의의 지 강조, 인의 성격, 이거 인의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 가족 중심의 요 유교 사상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 사회, 도덕적인 사회, 그래서 덕치라는 개념, 그래서 덕치와 반대되는 요 개념, 이것들은 통치의 근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양이랑 그다음에 동양 철학이랑 조금 이제 그 기반이 다른 게, 선생님 이제 갔다 와서는 조금 동양 사상에 대해서, 수양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선생님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은, 서양 사상은 여러분들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처럼 보듯이 스승이라 하더라도 제자가 막 저격을 해요. 이거 스승님 이건 틀렸습니다. 근데 동양의 특징은 진짜 그 웃어른 스승님 존경 이런 문화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스승님을 저격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흡수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치 여러분들 그 안성재 셰프가 이제 스승인 토마스 켈러의 그 두 분 다 3스타 그 미슐랭 셰프죠. 토마스 켈러에게 배워서 그거를 뭐 토마스 켈러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토마스 켈러의 그 요리 철학을 계승해가지고 자기 한식 스타일로 발전시키듯이, 그렇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 그 다음에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맹자다. 맹자. 자, 맹자 사람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서 수업. 자, 맹자는 이제 성선설로 유명합니다. 이제 성이라는 한자어를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볼 건데, 맹자는 여러분들 공자 사상을 계승을 하고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교 사상을 발전시키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제 맹모산천적이죠. 맹자 엄마 이야기인데 이게 또 그냥 썰이 아니야. 다 맹자 사상이랑 연결이 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알겠어. 아, 인의지를 강조했구나 이제 알겠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자가 한마디 던지는데 이거를 이제 제자들끼리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해요. 공자가 뭐라 얘기했냐? 그래서 얘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서로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후천적으로 달라진다. 무슨 쌍둥이 마냥, 그 일란성 쌍둥이 마냥. 근데 이 말을 해석하는 게 한쪽은 성선설로 해석하고요, 한쪽은 성악설로 해석합니다. 이 제자는 인간이 비슷하게 태어났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 안에 선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자, 이렇게 수업 진행되는데, 조금 인강이라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방안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려도 자지 말고 2학년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뭘 하고 너네가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선생님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 갔다 와서 4월 4일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잘 다시 복습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